안녕하세요. 작은별 심리상담소입니다. 바로 심리상담 역사 컨텐츠 매즈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즈머 첫 번째 영상 마지막에 매즈머가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쫓겨나며 가게 된 곳이 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파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파리에서의 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즈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파리에 있는 학술원에 찾아가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벌써 빈의 의학계에서 손을 써놓은 것인지 자신의 치료법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매즈머의 요청을 온갖 핑계를 대며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의학협회를 찾아가도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매즈머의 치료법에 추종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비의 시녀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왕비는 매즈머의 치료법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상류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매즈머의 치료법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의학협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매즈머를 붙잡기 위해 왕비는 매즈머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즈머는 왕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붙은 그런 지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학자들의 편견과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무시에 많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까칠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매즈머가 조건을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루이 16세가 반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당시에는 루이 16세가 매즈머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매즈머는 결국 도이치 제국령인 슈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쫓겨나듯이 떠나게 됐다면, 자, 이번 파리에서는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 후 파리에 있던 매즈머의 추종자들 중에 몇몇은 매즈머를 따라 나섰고요. 자, 나머지는 파리에 남아 매즈머에 대해 변호하고 항의하는 일종의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후원자들도 얻게 되고 많은 후원금이 모이게 되면서 매즈머는 정부에서도 해주지 않던 것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주게 되면서 또 당당하게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파리로 다시 돌아온 후로 매즈머의 치료는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매즈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요. 매즈머의 치료소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즈머의 치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매즈머의 치료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술원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자, 그 멤버는 대표적으로 기요틴, 벤자민 프랭클린, 바이, 주시웨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벤자민 프랭클린 말고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즈머가 주장하는 자기라고 하는 생명 유동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죠. 자, 보고서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결론은 없다 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자기 치료를 하면은 위기라고 불리는 경련을 동반한 일종의 흥분 상태가 되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인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이끌어내는 자기라고 하는 생명 유동체는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 못하고 측정되지 않는 불확실한 것은 실용성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에너지가 아닌 그 환자의 상상과 착각, 망상 때문이라고 하며 자기 치료는 실용적이지 않을 뿐더러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매즈머 편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안타깝다고 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사실 환자 스스로의 상상과 착각, 암시들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마음의 단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 목적은 자기 치료의 실용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목적에 맞게 조사를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이고, 또 본래 매즈머가 주장하던 것은 마음이 아닌 동물성 자기 에너지로 인한 신체 작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했을 뿐이죠. 그렇게 매즈머는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즈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물론 추종자들은 여전히 있었고 위원회의 조사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시게르 후작이라고 하는 매즈머의 제자는 목류병이라고 하는 초감각적이고 영적인 현상을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종의 또 다른 방식의 위기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까지 내려오는 체면요법의 모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매즈머 요법을 사용하며 자칭 매즈머의 제자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성행하게 되면서 매즈머는 더욱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치료소에 찾아오지 않게 되고 매즈머는 계몽혁명에 휩쓸려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재산도 모두 잃은 매즈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집이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매즈머를 알아보고 경찰이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또 오해가 일어나서 또다시 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죠. 이후 매즈머는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거기 시골에서 조용히 정착하며 지내면서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오는 몇몇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하면서 지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격동의 시기인 계몽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매즈머의 사상과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매즈머의 이론을 다시 검토하고 검증하려고 하죠. 그러다 1812년 베를린 학술원에서 매즈머의 이론에 대해 검토를 하기 위해 매즈머를 다시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매즈머는 초청을 거부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를 넘기며 이제 어떠한 논쟁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는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제자들을 양성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뭔가 슬프네요. 매즈머는 위기라는 형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자기 에너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치료의 한계를 갖게 된 좀 안타까운 학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의 작용과 그리고 그 효과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매즈머의 치료법은 후에 최면 치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최면 치료는 어떤 효과를 추구하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음이라는 것은 매즈머나 최면 치료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